안녕하세요. 또래치고 젊은 나이에 그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제가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을 보면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 혹은 에이, 부모님이 도와주셨겠지. 등등 제 성공의 비결에 대해 많이 궁금해도 하시고 이야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사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은 다양한 나라도 돌아다니고 좋은 차와 좋은 집에도 살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부모님은 저희에게 학원 한 번, 과외 한 번 시켜주시지 못했고 대학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아들 둘이 대학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말도 못하고 형과 제 고등학생 생활 몇 년간 끙끙 앓으셨어요. 우리 집은 든든한 후원, 부모님의 백, 이런 것과는 매우 동떨어진 집안이었어요.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하지만 말이죠. 형은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우리 집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왔는지. 형과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달랐어요.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고 활동적인 저와 다르게 형은 늘 책만 읽고 공부만 하는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집에서 큰 지원을 받지 않고도 어떻게 그렇게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는지. 결국 형은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모두 합격했지만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웠기에 그중 가장 하향 지원을 했던 대학으로 등록금을 받고 들어갔어요. 물론 그 학교 역시 매우 좋은 학교이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형을 보며 부모님도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형은 오히려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다며 웃어 보였지만 저는 형이 혼자 방에서 합격자 발표 화면을 보고 또 보면서 혼자 오는 것을 보았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을 주변의 상황 때문에 저버려야 했을 때 형 역시 19,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어요. 저랑은 2살 차이인 형이 어릴 때는 늘 굉장히 어른 같았는데 제가 형의 나이가 될 때마다 느껴요. 아, 형도 참 어렸었구나. 늘 형이라서 어른이라고 느꼈는데 그냥 아이였구나.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대학 대신 취업하는 방향으로 향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림에 소질이 있기도 했고, 가정 수업 시간에 옷이나 가방을 만들 때는 또래 남자애들뿐만 아니라 여자애들보다도 솜씨가 좋아서 칭찬받기도 했죠. 꾸미고 만드는 것을 좋아해 이것저것 알아봤지만 디자인이나 패션 쪽을 공부하려면 돈이 아주 많이 든다더라고요. 미술학원부터 시작해서 예술대학 등록금이 어마어마한 데다가 대부분 유학도 필수처럼 한다고 해서 아, 내가 감히 그냥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으로 포기했어요. 그래도 항상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기에 혼자 동대문이나 명동, 남대문 등등 발품을 팔며 구경 다니기도 하고 알바비를 모아서 좋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예쁜 옷이나 신발, 액세서리들을 하나씩 사서 입고 다니기도 했어요. 입던 옷 중 어머니가 쓰시던 재봉틀이나 손바느질로 수선해서 리폼을 해 입기도 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무섭게 바로 군대를 다녀오고 그 후 돈이 되는 일들은 다 했어요. 특히 야간에 하는 일들이 수당이 더 좋았기에 주로 호프집, 술집, 클럽 등등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죠. 그러면서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어서 일주일에 2번은 낮에 압구정에 있는 옷가게에서 일했어요. 제가 한 번도 사보지 못했던 금액대를 아무렇지 않게 사는 손님들을 볼 때면 저 자신과 큰 차이가 느껴져서 그 격차에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시즌이 지난 옷이나 가방, 신발, 모자들을 직원 가격까지 더해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셨고 샘플로 들어온 상품들은 사장형이 그냥 공짜로 주기도 했어요. 저는 키가 크고 좀 마른 편이라 사장형이 온라인에 판매할 상품들을 저한테 코디해서 사진을 찍어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어요. 모델료도 주고 어차피 얼굴은 자르고 올리기에 크게 상관하지 않았죠. 게다가 시즌의 신상품을 먼저 입어볼 기회라서 정말 좋았어요. 또 사장님이 어떻게 옷과 다른 아이템들을 코디하는지도 배울 기회였죠. 또 틈틈이 온라인 마켓에 판매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제 페이스북이나 패션 카페 같은 곳에 업로드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인터넷에 멋지게 사진을 올리는 법들도 알려줬어요. 스타일이 좋다며 생각보다 반응도 꽤 좋았죠. 그때쯤 형은 의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공부를 하다 보니 많이 무리했나 봐요.
하루는 과로로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더라고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저한테만 전화해서 혹시 병원비를 좀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오랜만에 만난 형은 몰골이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마르고 하얗던 사람이 정말 마르다 못해 삐쩍 골아서는 창백하더라고요. 저는 마침 알바비를 받았던 터라 형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죠.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들린 형의 집에는 벌써 코피를 몇 번이나 흘린 건지 피가 묻은 휴지가 쓰레기통 가득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반찬이랄 것도 없이 우유 한 통, 엄마가 싸준 김치 한 통, 계란 몇 알이 전부였어요. 형, 너는 밥도 안 먹고 사냐? 밥은 학교 식당에서 먹어서 그래. 잘 챙겨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휴, 그러니까 코피를 그렇게 흘리고 다니지. 밥은 있냐? 냉동실에 얼려둔 거 있어. 저는 호프집이랑 술집에서 일하며 안주 만들 때 거들던 실력을 뽐내기로 했어요. 냉동실에 있는 밥을 꺼내 김치랑 계란을 넣고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죠. 형은 옆에서 라면을 꺼내오더니 끓이더라고요. 맨날 라면만 먹고 사는 건지 서랍장 안에 라면은 몇 개 들어있더라고요. 알바도 한다며 벌어서 다 어디에다가 쓰냐? 밥이나 좀 제대로 챙겨 먹지. 밥 잘 챙겨 먹어. 걱정하지 마. 집에 가서 괜한 소리 하지 마. 평소에 밖에서 잘 챙겨 먹고 다니니까. 요리 실력이 형편없어서 안 해먹고 사는 거야. 너야말로 괜찮아? 밤에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난 괜찮아. 어릴 때부터 나 건강하고 튼튼한 거는 타고났잖아. 형이 똑똑한 머리 다 가져갔으니까 난 몸이라도 튼튼해야지. 다행이다.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고. 다음 달에 장학금 받으면 병원비 갚을게. 됐어. 얼마 된다고 갚기는 뭘 갚아. 나중에 의사 선생님 되면 그때 용돈이나 많이 주세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오면서 자고 가라는 형에게 내일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거절하고 집으로 향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비쩍 마른 몸에 창백한 형의 얼굴과 방 안 가득하던 피 묻은 휴지와 쌓여있는 책들, 그리고 텅 빈 냉장고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부모님께 들키지 않으려 집 앞 놀이터에서 한참을 울면서 형의 힘없는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빠듯하게 사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장학금 나오고 아르바이트도 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형은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아르바이트 하기는 했지만 학과 공부량이 너무 많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나마 의대생이라 받았던 고액 과외비는 운영 중인 식당의 월세와 집월세가 또 올라 걱정해 부모님에게 생활비로 보탰으라며 보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 옷가게 사장 형이 저를 불렀어요. 형은 아는 지인과 함께 해외에서 패션 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이었는데 이야기가 잘 풀려 필리핀으로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한류의 인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국 패션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필리핀으로 넘어가게 되어 지금 운영 중인 매장은 오늘 닫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일자리까지 없어지고 저에게는 아쉬운 소식이었지만 사장 형에게는 너무 잘 된 일이라 저는 축하한다는 이야기만 전했어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형이 사진이 잘 나온다며 멋있는 거울이랑 옷, 모자, 신발, 스카프 등등 패션 아이템들도 챙겨주고 카메라까지 하나 챙겨줬어요. 너는 옷 입는 센스도 좋고 색감 이해도 뛰어난 것 같아. 이쪽으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 그만둬도 패션 쪽으로 계속 활동해봐. 넌 재능 있어. 저는 형의 말에 힘을 입어 가게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틈틈이 그날 입은 코디를 인터넷에 업로드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다음 카페 등등 다양한 곳에 업로드를 했죠. 그리고 수입이 하나 줄어들어 일을 더 구해야 하나 고민할 때였어요. 마침 고등학교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전화했더라고요. 여보세요? 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느냐? 나야 잘 지내지. 너 혹시 요즘 뭐 하냐? 나? 그냥 이것저것 하지. 이번에 내가 일하는 클럽에서 한 달 단기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너 혹시 시간 되면 일해볼래? 한 달 동안 주말마다 힙합 가수들 공연할 거라서 사람이 엄청나게 몰릴 것 같아서 뽑는 건데, 단기인데다가 바쁠 거라서 시급이 장난 아니야. 그리고 연예인들도 좀 올 건데, 누가 오는지 비밀로 해야 해서. 내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딱 너더라. 일 잘하고, 입 무겁고.
너만 한 사람이 없더라고. 어때? 진짜? 야, 나야 좋지. 나 어차피 연예인에는 크게 관심도 없고, 만나는 친구도 없어서 비밀 유지 이런 건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오케이. 그럼 한다고 얘기한다. 어차피 우리 위에 상의는 셔츠로 된 유니폼이 있어서 그거 줄 거고, 다른 챙겨야 할 것들은 문자로 보내줄게. 안 그래도 수입이 줄어들어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친구로부터 괜찮은 제안을 받게 됐어요. 뭐 이런저런 것보다 시급이 두둑하다고 하니 뭐가 됐든 잘 됐다 싶었죠. 그렇게 친구를 따라 강남 쪽에 있는 유명 클럽에서 일하게 됐어요. 제가 할 일이라고는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 티켓을 주거나 안쪽 홀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마신 맥주병이나 술잔을 치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건물 위쪽에는 VIP층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 주문한 주류나 안주들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었죠. 생각보다 클럽 내부가 너무 커서 활동량이 장난 아니었어요. 또 음료와 안주를 준비하는 지하에서부터 VIP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꽤 힘들었고요. 그래도 돈을 생각하면서 그냥 꿋꿋하게 해냈어요. 토요일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정말 미친 듯이 몰려들었어요. 공연 관계자를 포함해 공연을 관람하러 온 VIP들을 응대하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그리고 그때 신기한 게 한 60대 정도로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이 VIP층으로 올라오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혹시 VIP 입장 티켓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클럽에는 입장할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어떻게 입장하셨는지 의아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원래라면 입장도 안 되고 VIP층 입장은 더더욱 안 될 일이었죠. 게다가 콘서트 관계자분이라기에도 너무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주변에 다른 일행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눈에 띄는 패션의 노인분은 아무런 말도 없이 쿨하게 티켓을 제 얼굴에 들이미셨어요. 혹시 기분 나빠하시면 어쩌지? 하며 조심스럽게 여쭤본 거였는데 표정의 변화도 없으셨죠. 그때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무전이 들렸어요. 방금 VIP층 입장하신 어르신, 아까 준비해둔 VIP 테이블로 안내해드리면 돼요. 네? 거기 제일 큰 테이블인데요? 네, 거기로 안내해주세요. 저는 나중에 일행이 더 오시나 하는 생각을 하며 어르신을 VIP 테이블로 안내해드렸어요. 입고 계신 하얀 바지가 조명이 지날 때마다 야광처럼 밝게 빛나더라고요. 거기에 신발은 스포츠 브랜드의 저렴한 스니커즈였는데 또 희한하게 끼고 있는 반지는 해외에서도 엄청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것이었어요. 거기에 상의는 빨간색 등산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언밸런스한 듯 하면서도 또 나름 멋이 느껴지는 아주 특이한 패션이었어요. 제가 물어본 거에 기분이 나쁘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건 다 상관없으신 건지 무표정한 표정에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기분이신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자리를 안내해드리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니 바에서 방금 그 어르신께 가져다 드리라며 술이랑 얼음, 술잔, 그리고 젤리 몇 개를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제가 더 놀랐던 건 가장 좋은 테이블에 그것도 가장 바쁜 토요일 밤에 주문하신 술이 저희가 파는 것 중 가장 저렴한 술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맞아, 그거 올려다 드리면 돼. 그렇지만 이거. 그니까. 아니, 지금 제일 피크 타임인데, 게다가 저렇게 넓은 테이블에 이거 한 병이 말이 돼? 솔직히 다른 VIP들이면 패키지로 저거 몇십 배까지도 사는데. 아우, 기분 좋으면 팁까지 주고 가는데, 저 할아버지 맨날 금요일, 토요일 저녁마다 여기 와서 제일 좋은 자리에 저렇게 턱하니 자리 잡고 앉아서는 이거 한 병 시켜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나눠서 먹고 간다니까. 진짜 저렇게 돈도 안 되는 손님 왜 받는지. 뭐 물어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안주로 나가는 젤리도 꼭 이 브랜드, 이 젤리만 드셔. 지난번에 우리 주문 실수 나서 한번 다른 제품 시켜서 올려보냈다가 슈퍼 가서라도 다시 사오라고 대표님한테 전화 왔다니까. 대표님이랑 아는 사이인 것 같기는 한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큰 테이블 떡하니 차지하고 매출도 안 나오면 신경 쓰이지. 괜히 저 할아버지 때문에 주말 매출 안 나온 것 같아서 짜증날 때도 있고. 그런데 또 그러다가도 직원들이 실수로 테이블에 술 쏟은 건 신경도 안 쓰시고, 화도 한 번 안 내시고, 성격이 좋으신 건지 나쁜 건지, 괴팍한 건지 친절하신 건지 도통 종잡을 수가 없어. 옷 입는 것도 좀 특이하고, 그리고 항상 뭔가 묘하게 위아래로 쳐다보는 것 같은 게,
에휴, 아무튼 좀 기분 나빠. 괴짜야, 괴짜. 직원들은 저마다 그 어르신이 특이하고 대하기 어렵다며 신입인 저한테 응대를 맡기더라고요. 다들 그분이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면서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바쁜 와중에 술 한 병에 젤리만 주문한 그분 테이블에 서빙하는 게 훨씬 편했기 때문에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들고 갈 쟁반이 가벼우니 편하고 좋죠 뭐. 그렇게 저는 밀려드는 인파들 사이에서 VIP 룸을 왔다 갔다 하며 일했어요. 오히려 이게 더 좋다 하면서 기분 좋게 일하고 있었죠. 신나게 일하고 있는데 확실히 지나갈 때마다 어르신이 유심히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혼자 오셨으니까 심심하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은 그냥 VIP룸에 있는 손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다른 손님들하고 똑같이 대해드렸고 오히려 어르신 혼자 테이블에 앉아 계신 게 심심하고 외로워 보여서 더 친절하게 대해드렸어요. 그렇게 그분은 술을 천천히 드시더니 공연이 끝나고 새벽쯤 사람들이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경쾌하게 인사를 드렸고 어르신은 저를 한참 더 들여다보시더니 한쪽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네시곤 나가셨어요. 정말 재밌는 점은 제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뒤로 나갔더니 주차장에 세워둔 자전거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클럽에서 가장 좋은 VIP 테이블에서 술을 드시고는 자전거를 타는 것도 아니고 끌고 걸어가시다니 뭔가 특이하면서도 재밌는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분을 괴짜라고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하시던 직원분들 말대로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되니까 다시 그분이 오셨어요. 지난주 오셨을 때 직원들이 저에게 그분 눈빛이 불편하지 않냐 물어보셨지만 저는 별로 상관없다고 했었죠. 그랬더니 역시 다시 그분이 오셨을 때 응대는 제 몫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 상관없었기 때문에 또 친절하게 그분을 응대해드렸어요. 오히려 지난주에 뵙고 또 뵈니까 반가운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위쪽은 예쁜 후드티인데 아래쪽은 등산복 바지를 입으시고 편한 운동화를 신고 오셨어요. 오늘은 시계를 하고 오셨는데 역시나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 시계더라고요. 심지어 한정판이라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여전히 종잡을 수 없고 특이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저 기억하세요? 어르신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봤어요. 오늘도 멋지게 입으셨네요. 지난번 반지도 예뻤는데 오늘은 시계에 포인트를 주셨네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제가 관심 있는 패션 아이템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슬쩍 웃으시더라고요. 패션을 좀 알아보군. 안다기보다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봐요. 이번 시계 구하기 엄청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대단하시네요. 오, 그런 정보까지? 이번에 한정판이라고 하더군. 아는 지인이 어렵게 구했다며 선물해줬네.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무뚝뚝한 것 같기도 하고, 옷차림도 특이하고, 독특한 구석이 있는 분이었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 엄청 쾌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패션에 대해 아는 게 엄청 많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밌었어요. 하루는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어르신의 자전거가 눈에 보였어요. 가는 길에 비를 맞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편의점에 얼른 뛰어가 우비와 우산을 샀죠. 우비는 자전거에 씌워주고 우산은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저한테 예쁘게 접어진 우산을 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넣어둔 걸 어떻게 아셨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웃으셨어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네는 여기 직원인가? 아니요, 지금 단기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다음 주까지예요. 어허, 그럼 혹시 다른 일 해볼 생각 있나?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시켜주시면 여기서 계속 일하거나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구하려고요. 원래 아르바이트를 2개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곳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건 어쩌다가? 압구정에 있는 옷가게에서 일했는데 거기 사장님이 사업 확장차 필리핀으로 넘어갔어요. 혹시 그 커피숍 근처에 있는 노란 간판에 인터넷에서도 판매하던 거기 말인가? 네, 맞아요. 우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구만. 이거 밖에.
어르신이 내민 것을 받아들었더니 명함이었어요. 거기 보니 국내에서 꽤 유명한 패션 회사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일자리 필요하면 연락해 주게. 어르신은 제가 뭐라고 대답도 하기 전에 그렇게 말하고는 여느 때처럼 VIP 테이블에 앉아 술을 드셨어요. 저는 받아든 명함을 주머니에 소중히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 제가 일하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그 주는 금요일도 토요일도 어르신이 오시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걱정되기도 했어요. 금요일에 오지 않으셨을 때는 볼 일이 있으신가? 내일 오시려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토요일에도 안 오시니까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혹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다가 어디 사고라도 나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토요일 영업이 끝나는 날까지 오지 않으시길래 결국 걱정이 되어 다음날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여보세요? 어르신, 저 클럽에서 일하는 지난번 명함 받은 직원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 일하려고 전화한 건가? 이번 주에 안 오셨길래 걱정되어 연락드렸어요. 혹시 어디 다치거나 아프신 건 아닌가 해서요. 하하, 자네는 정말 한결같이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구만. 이번 주에 시간 있나? 마침 클럽에서 일하는 마지막 주였기에 저는 어르신과 시간 약속을 잡았어요. 성수동 쪽의 한 카페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속 당일 카페로 나갔더니 하얀 백발에 후드티, 청바지를 입고 있으신 어르신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고 어르신은 어떤 커피를 마실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메뉴판을 보니 가격대가 상당했는데 그나마 제일 저렴한 걸 골랐어요.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제가 주문한 커피랑 진열장에 있던 빵과 케이크를 잔뜩 결제해서 자리로 오시더라고요. 그 나이 때 먹는 거 참으면 건강 버려. 나처럼 이 나이에도 이렇게 카페 다니고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고, 그래야 되는 거야. 잠시 뒤 카페 직원분이 음료와 빵, 케이크를 잔뜩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먼저 드실 수 있도록 포크를 어르신이 앉아 계신 방향으로 세팅해 드렸죠. 자네는 참 친절하구먼. 부모님이 아주 좋은 분이신가 봐. 네, 우리 집이 좀 형편이 좋지 않아서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께서 따뜻한 마음은 늘 공짜라며 넉넉한 살림이 아니라 기부 같은 건 못해도 나름의 방법으로 타인을 도우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랬구먼. 지금은 학생인가? 어르신은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학교는 다니는지, 군대는 다녀왔는지, 지금은 뭘 하고 있고, 꿈은 무엇인지 등등을 물어보셨죠. 처음 자네를 봤을 때 나는 오히려 자네가 입은 옷에 놀랐네. 사실 거기는 조명도 어두운 데다가 상의는 유니폼이고 일하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다들 바지나 신발은 자기가 가진 것 중 낡은 것이나 아니면 스타일과 전혀 상관없는 아무거나 입고 신고 일하기도 하지. 근데 자네는 달랐어. 처음이라 그랬을 수 있지만 상의랑 어울리는 짙은 청바지에 신발도 바지의 색에 맞춰서 매치한 것 같았지. 그리고 꽤 저렴한 신발에 본인이 직접 운동화 끈을 바꿔 포인트를 줬더군. 그런 작은 부분을 신경 쓴 게 재밌어서 쭉 지켜봤더니 그날그날 자신이 생각한 컨셉에 그에 맞는 스타일링을 유니폼을 입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소화했더군. 특히 원래의 옷에 본인이 직접 수선한 듯한 포인트들이 아주 좋았어.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르신이 그동안 저를 유심히 보셨던 게 제가 입고 있는 스타일을 하나하나 캐치한 거였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패션에 관심이 있으신 건 알았지만 제가 어떤 것을 리폼하고 그날그날 무엇을 어떻게 입었는지도 다 알고 계신 게 너무 놀라웠어요. 자네의 성품도 무척 마음에 들었지만 나는 자네의 스타일링도 좋았네. 직접 리폼하는 그 열정과 솜씨도 마음에 들었고 말이야. 전문적이지 않아서 오히려 신선하고. 그래서 틀에 박히지 않아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일자리를 제안한 거네. 어떤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보는 것은? 3개월까지는 인턴 직원이지만 3개월 후 정규직으로 급여도 지금 2개씩 일하는 것만큼 아쉽지 않을 걸세. 저야 이렇게 유명한 패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괜찮으세요? 면접도 안 보고 그냥 직원을 뽑아도?
회사에서 뭐라 하거나 사장님이라도 아시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어르신은 정말 재밌다는 듯이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너무 크게 웃어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자네,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만. 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뭐 있나? 내가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는데. 그런 걱정 때문에 입사를 망설이는 거라면 걱정 말게. 어차피 내가 사장이라 내 결정에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자네를 자르거나 하지는 못할 걸세. 물론 내 마음이 바뀐다면 또 모르지. 네? 사장님이시라고요? 그래. 뭐 사장님이라는 표현보다는 대표라고 많이들 부르긴 하지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르신이 대표로 계신다는 그 브랜드는 큰 메인 브랜드를 중심으로 작은 브랜드들이 자회사로 있는 꽤 큰 기업이었거든요. 물론 몇 년 전부터 옷의 퀄리티는 좋지만 디자인적으로 좀 뒤처지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름을 들으면 다들 알만한 브랜드를 가진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에서 저를 스카우트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게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무엇이든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고 며칠 뒤부터 성수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아, 그리고 숙제가 하나 있어. 자네가 두 번째 주 토요일에 입었던 바지가 아주 괜찮더군. 그걸 판매한다면 어떤 디테일을 추가하거나 빼고 싶은지, 색상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생각해서 가져와 보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남은 빵이랑 케이크를 제가 포장해 가도 될까요? 저희 형을 좀 가져다 주고 싶어서요. 내가 여기서 자네한테 카드를 주고 사고 싶은 걸 사가라고 해도 자네는 눈치가 보여서 실컷 사지도 못할 테니 기다려 보게. 그러더니 어르신은 카운터로 가서 제가 앉은 테이블을 가리키고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자리로 돌아오셨어요. 포장해 갈 수 있게 직원이 챙겨줄 걸세. 그럼 우리는 첫 출근 날 보세. 그러더니 어르신은 손을 흔들어 인사하시고는 카페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가셨어요. 잠시 뒤 직원분이 와서 제가 앉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빵과 케이크를 가져가서 포장해 주셨는데요. 다시 돌아오실 때 가져오신 빵과 케이크가 양손을 가득 채울 정도의 봉지더라고요. 대표님이 결제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양손 무거우니까 갈 때 택시 타고 돌아가시라고 주고 가신 현금입니다. 저는 손에 봉투까지 받아서 들고 양손 가득 빵과 케이크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형에게 연락해 자취집에 방문했죠. 형 역시 제 손에 들린 것들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뭐야? 오늘 면접 봤는데 거기 대표님이 사주셨어. 저는 무거웠지만 오는 길에 대중교통을 타고 왔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주신 돈으로 형을 위해 치킨을 주문했어요. 그날 밤 저희 형제는 정말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밤새 밀린 최근 이야기부터 오랫동안 묵혀왔던 어릴 때의 옛 추억들까지 회상하며 대화하다 기분 좋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형을 설득해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남은 돈으로는 오랜만에 약국에서 부모님 영양제를 구입해서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느라 한 집에 살면서도 얼굴 볼 일이 잘 없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아들들을 두 분 다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도 먹고 제가 유명 패션 회사에 취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너무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기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출근 전날까지 대표님이 내주신 숙제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가진 것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이건 상상이니까 원하는 원단, 패턴, 색상, 사이즈 등등 제가 진짜로 만들어내고 싶었던 바지를 마음껏 디자인했죠. 그러면서도 해당 브랜드를 이용하는 고객의 연령을 생각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로 나올 수 있는 바지를 기획했어요. 출근 첫날 편하게 입고 오라는 대표님의 연락에 저는 정장 대신 제가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로 차려입고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는 패션 회사라 그런지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캐주얼이지만 잘 차려입은 분들도 있었고 또 완전히 추리닝 스타일로 편하게 입은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게 패션 회사구나 감탄하면서
전날 대표님이 이야기해주신 층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올 것을 알고 일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제 자리까지 마련해 두셨더라고요. 이렇게 큰 회사의 사무실에 내가 앉아있다니 다시 생각해도 꿈만 같았습니다. 숙제는 가져왔겠지? 갑자기 뒤에서 불쑥 나타난 대표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직접 만든 바지와 그림과 글씨가 잔뜩 들어간 스케치북을 들어 보이며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럼 바로 가자며 직원분들과 함께 회의실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것을 편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이런 발표를 한다고 들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처음이라 잔뜩 긴장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직원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여기 있는 저희가 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진짜 편하게 해도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떨렸지만 제가 디자인한 바지와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림, 글씨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옷가게에서 일할 때 고객들에게 옷을 설명하던 것과 같은 거라며 마음을 가라앉히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긴장이 좀 풀리기 시작하니 웃음도 나오고 농담도 조금씩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어설픈 첫 발표가 끝나고 많은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며 칭찬을 하셨어요. 방금 출근한 직원 같지 않다며 놀라워 하셨죠. 그리고 한 직원분이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다음 카페에 스타일 사진 올리시지 않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 얼굴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고 여쭤보니 제가 올렸던 옷과 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알아챘다고 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이 다들 제 페이스북과 카페 활동을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랑 동일 인물인 건 몰랐지만 평소 패션 쪽 정보를 수집할 때 제 스타일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회의 자료로도 몇 번 쓰였다고 해요. 뭔가 다들 들떠서 저에게 그 사람이 맞냐고 너무 잘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연예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어서 제가 디자인한 바지를 어떻게 상품화시키면 좋을지 이야기 나눴어요. 회의라고는 하지만 전혀 딱딱하거나 불편한 분위기도 아니었고 다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의견을 조율해 나갔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팀에는 저 말고도 특이하게 입사하게 된 분들이 더 계셨어요. 한 분은 대표님이 자주 가는 제가 일했던 클럽에 놀러 갔다가 스카우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께서 그 클럽 가시는 이유가 인재도 찾고 스타일도 보려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곳이다 보니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들 스타일도 잘 차려입고 오고 아무래도 저희 브랜드가 타겟으로 하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보니 요즘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에 관심이 있고 음악, 취향 등등 전체적인 그 세대의 특징들을 찾으려는 거죠. 거기 클럽 사장님이 대표님 아는 동생분이신데 젊을 때 모델 일을 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치신 후부터 바텐더로 일하면서 항상 클럽을 차리고 싶어 하셨대요. 먼저 자수성가한 대표님이 크게 투자하셔서 그 덕에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클럽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가면 극진히 대우받으세요. 저희도 직원이라고 말하면 입장료도 공짜예요. 그리고 클럽 외에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 가신다고 하셨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들도 다니고 가끔 대학가 근처를 돌아다니며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신다더라고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냥 학력이 좋은 디자이너보다는 그게 아니라도 패션에 관심이 많고 스타일이 좋고 센스가 좋은 직원들을 찾아 직접 채용하기도 하고요. 그냥 특이한 옷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괴짜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일에 대한 열정도 뛰어나고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그리고 제게 기회를 주신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 역시 입사 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또 제가 디자인해서 최종 판매가 결정된 상품은 회사 명의가 아닌 제 이름으로 디자인 특허를 내주셨어요. 아무리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 개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시즌마다 판매를 추적해서 디자이너별로 매출이 좋았던 상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까지 챙겨서 주셨죠. 의상은 디자인과 마케팅이 중요하다며 항상 각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챙겨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저 역시 더 잘하고 싶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 회사 옷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타일링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올린 사진을 보고 구입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더라고요.
어느새 인터넷에서도 제가 꽤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다들 제가 입은 옷 정보를 알고 싶어 하고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어 했어요. 덕분에 회사에서는 더욱 사랑받는 직원이 되었죠. 회사에서는 제게 모델료와 마케팅 비용까지 따로 지급해줬어요. 특별 코드를 만들어서 제가 올린 사진을 보고 구입해서 생긴 매출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를 챙겨주셨죠. 덕분에 저는 예전의 옷가게와 시급, 야간 수당을 위해 일하던 곳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수익을 벌었어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내가 번 돈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였죠. 회사는 직급이 없이 팀으로 일하던 곳이었지만 제 대우는 웬만한 상사분들보다 좋았어요. 우리 부서에서 저와 비슷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을 따로 모아 MZ 세대를 겨냥한 트렌디한 의류 라인을 제작하는 팀을 아예 만들어 주셨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어리고 최근에 입사한 직원이었지만 다들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제가 들어온 덕분에 저희 브랜드가 이미지를 회복했다며 늘 저를 복덩어리라고 부르셨어요. 그 덕에 저는 형의 등록금도 보탤 수 있었어요. 형은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겠다고 한사코 말렸지만 저는 형이 의대를 잘 졸업해야 저희 집안이 다 살아나는 거라고 설득했어요. 입사한 지 2년을 채울 무렵 필리핀으로 넘어간 예전 옷가게 사장 형에게 연락이 왔어요. 최근 제가 인터넷에서 좀 유명해지면서 제가 입은 옷을 따라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류에 대한 관심과 한국의 스타일을 원하는 필리핀 젊은 세대들의 설문조사를 통계로 만들어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저는 여러 팀원과 회의를 거치고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마케팅 담당자분이 이 사실을 대표님에게 전달해 드렸죠. 대표님은 몇 주를 깊이 고민하시더니 제가 속해 있는 라인을 먼저 수출해 보자고 하셨어요. 마침 그 나라에서 의류 사업을 하는 사장형이 있는 덕분에 저희는 사장형이 운영하는 가게에 먼저 소량으로 판매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나쁘지 않은 정도의 반응이었지만 K-팝 열기가 뜨거워지고 한국의 드라마, 영화, 아이돌 인기가 많아지면서 매출량이 급속도로 늘어갔어요.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저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아이돌들에게 의상을 협찬해주면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회사에서는 그래 한번 해보자고 하였고 저는 그동안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을 통해서 협찬을 위해 여기저기 연락을 돌렸어요. 최근 우리 회사의 스타일이 젊은 세대에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며 몇몇 회사에서 협찬을 받아들였어요. 공항 입국할 때나 필리핀에서 콘서트나 팬미팅을 할 때 협찬했더니 매장은 품절에다가 본사 홈페이지까지 찾아와 혹시 국제 배송은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덕분에 우리 회사는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진행하게 되었고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대만 등 한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여러 국가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렇게 제가 입사한 지 5년이 되어갈 때쯤 저는 회사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브랜드의 젊은 세대를 담당하는 라인의 팀장인 것은 물론 마케팅과 해외 부서와도 협업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켰거든요. 덕분에 저는 그동안 형의 대학 등록금도 내줄 수 있었고 5년을 꼬박 모은 돈으로 부모님에게 좋은 자리에 식당을 차려드렸어요. 그리고 은행 대출을 살짝 보태서 그동안 살던 월세에서 벗어나 부모님과 함께 살 집도 구했죠. 어머니 아버지는 참 많이 우셨어요. 그동안 해준 것도 없이 키웠는데 자신들이 이런 효도를 받는 건 과분하다며 저한테 미안하고 고맙다고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남에게 늘 친절히 하라고 알려주신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라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고 했죠. 형도 그 사이 무사히 졸업하여 현재는 다니던 대학의 병원에서 인턴 생활 중이에요. 졸업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의사는 뭐 그렇게 배울 게 많은지 여전히 잠도 못 자고 생활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졸업해서 일할 수 있었던 건 다 제 덕분이라며 월급 받으면 항상 저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고 저부터 챙겨요. 어딘가 특이한 저희 대표님은 여전히 매우 특이하세요. 그래도 늘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시죠. 얼마 전에도 전 직원들에게 통 큰 선물을 나눠주시는 덕분에 다들 이번 실적도 역대급으로 만들겠다며 이 악물고 일하는 중이에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표님은 지금도 종종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 덕분에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상대를 감동하게 하는지도 알게 됐다고요. 그리고 아무리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어도 부디 그 마음은 잊지 말고 오래도록 저 자신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저 역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었던 그 친절과 다정함은 잊지 않고 살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마음과 함께 예쁜 옷, 좋은 옷을 많이 만들면서 돈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저희 형한테 병원도 차려주고 싶어요. 언젠가 그럴 수 있겠죠. 길었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 친절과 다정은 공짜니까 더 많이 친절하고 다정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